네, 슈피컵에서는 오늘 방하단 아니죠? 어제 저녁에 이제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오늘 이제 본격적인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옐런 장관에 관련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과연 그녀와 우리나라 관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게 될까요? 좀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져보면서 또 관련 이야기를 좀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오늘부터 내일까지 우리나라에서 일정들을 소화하게 되죠. 일단 목적은 그거였습니다. 진작부터 관련한 이야기는 나왔었던 내용인데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최근 9%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죠. 이렇게 고 물가를 잡기 위한 안간힘을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쓰고 있는 미국인데요. 그 가운데 하나의 일환으로 우방국인 한국과 강력한 공급망을 만들기 위해서 옐런 장관을 한국으로 보낸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오전에 LG 사이언스 파크를 방문한 일정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테고요. 또 이제 지금 시간부터는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고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만나고 하는 총재 만나고 하는 일정들이 예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기대를 걸고 지켜보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미 통화 스와프가 관련 성사될 수 있을 것인가, 혹은 관련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나올 것인가. 후자 쪽에 조금 더 기대를 걸고 지켜보는 부분이 되겠지만요. 통화 스와프라는 것은 양 나라가 자국 통화를 맞바꾼 뒤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최초 계약한 그 환율로 바꿔주는 그런 제도를 말하는데요. 다음 장 보실까요? 과거에 우리와 미국 간의 통화 스와프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금융위기 때 한번 있었잖아요. 2008년도 금융위기 때 300억 달러 통화 스와프를 맺은 적이 있었고요. 2020년도 코로나 사태가 터졌었던 그 당시 때 600억 달러의 통화 스와프를 맺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난해 12월부로 종료가 된 상황이고요. 다음 볼까요? 이번에도 과연 가능해질까요? 미국도 사실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거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요즘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만약에 통화 스와프를 체결해서 혹여나 이게 환율 시장에 영향을 줘서 원화값이 좀 안정을 찾는다라고 하면 원달러 환율이 낮아지게 되겠죠. 지금 시간보다. 그러면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수입해가는 물건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수입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 미국 지금 물가 때문에 골치 아파하고 있는데 굳이 이거를 만들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은 연준이 유동성을 흡수하는 긴축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돈을 푸는 형태가 아니라는 거죠.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을 때는 미 연준이 돈을 풀었을 그때였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통화 스와프 체결이 쉽지는 않다라는 지적이 있고요. 또 지난 16일이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 재무 당국자들이 통화 스와프는 우리 권한이 아니라 연준의 권한이다 라면서 뭔가 이렇게 말을 돌리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이제 연출이 됐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다음 볼까요? 원달러 환율은 지금 1,310원대 언저리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추가 하락이 조금 나오나 하지만 그래도 시장에서는 여전히 강달러는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IMF 총재는 그래도 한국 경우는 원화의 통화는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시장에서는 1,350원까지는 단기적으로 상단이 열려 있고 앞으로도 각오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9월 이후나 돼야 하락세로 안정을 찾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굳이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하지 않아도 이쯤 되면 자연스럽게 안정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을 어떻게 볼까요? 뭔가 호재거리를 찾으려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 뭔가 잠잠하고 뭐라도 하나 나와주면 우리도 올라갈 준비가 되어 있는데 라는 식의 오늘 흐름을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또 오늘의 이 옐런 방한 일정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지 이분의 시각을 챙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재기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이분과 함께 이야기를 좀 풀어 나가봅니다.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 팀 민재기 팀장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까지만 해도 기분 진짜 좋았거든요. 네네. 외국인들이 계속 들어오고 환율은 뭐 그래도 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고 지수는 또 많이 올라가고 했으니까요. 근데 오래 안 가네요. 외국인들의 순매수 기조가 좀 강력하게 더 들어와줬으면 네. 좋겠는데 물론 매도 규모 자체는 줄었습니다만 네네네. 조금은 또 달라진 흐름이어서요. 오늘 시장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 참 사람 마음이 과거에 안 좋았을 때 대비해서 네. 오늘 또 이제 조금만 이렇게 매도가 또 네. 나오니까 계속 매수가 들어왔으면 하는 마음이 있을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죠? 네. 근데 뭐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제 그저께 이제 큰 대규모로 이제 순매수가 들어오고 이후에 매도 규모는 이제 절대 규모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좀 희망을 아직 가져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우선적으로 제가 이제 시장에 대해서 전략을 세울 때 기본적으로 참고하는 지표가 있고 매주 이 시간에 한 번씩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보여드리고 이제 출발을 하죠. 그래서 시장 위험을 판단하는 대표적인 하이힐드 스프레드를 일단 일간 기준으로 먼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네, 오래간만에 지금 네.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오. 그리고 제가 이제 추세선을 쭉 이렇게 연결해서 그어놨는데요. 네. 그 상승하는 추세를 이탈해서 밑으로 내려오고 있는 안정을 찾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일단은 긍정적인 시그널인 거죠? 네, 그렇죠. 이 그래프가 내려온다라는 것은 좀 안전자산 쪽으로만 가던 돈들이 드디어 위험자산 쪽으로 조금 들어오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하루하루의 변동성은 이제 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주간 단위로 이 추세가 꺾이는지를 보자라는 네. 말씀을 드렸고 드디어 업데이트를 이제 주간 단위로 했는데요. 오. 제가 방송을 하고 처음으로 이제 네. 주간 단위로도 꺾이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런 글이 많이 왔잖아요. 지난주 초에 우리가 화요일 날 방송했을 때는 올라가는 네, 그림이었죠. 네. 근데 주 후반에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이 나타나면서 지금 지난주 후반부터 글로벌 증시가 조금 안정을 찾고 있고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외국인들이 자금이 들어오고 있고 네. 반등이 나오고 있는 즉 위험 자산 쪽으로 자금들이 드디어 지난주 후반부터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안정을 찾으면서 돈들이 좀 들어오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안전자산 쪽으로 쭉 가던 돈들이 위험자산 쪽으로 들어오면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우리나라 증시에 지금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자, 연초 이후에 그러면 외국인들이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어떤 이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일주일의 흐름을 업데이트를 해봤습니다. 아래쪽에 가운데가 이제 외국인 수급이라고 보시면 되죠.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한 10조 정도 최근에 가장 많이 팔 때는 연초 이후에 10조까지 팔았었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방송할 때 한 9조 6천억, 9조 7천억 정도의 숫자를 보여드렸는데 어제까지 업데이트한 숫자를 보시면 8조 6천억까지 외국인들의 순매도 규모가 현재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순매수가 유입되면서 누적 순매도 포지션이 지금 줄고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 코스닥 흐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도 이제 아래쪽 가운데 그림인데요. 코스피와 코스닥이 외국인 수급이 살짝 다른 모습이죠.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안정을 찾으면서 외국인 수급이 좀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맞아요. 주로 코스피 대형주 쪽으로 네. 들어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네.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여전히 한 2조 정도 가깝게 조금 더 아직은 증가하면서 큰 흐름이 반전되는 흐름이 아직은 없다 정도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시장으로 외국인들이 유입된 건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쪽으로 네네. 집중돼서 또 많이 들어온 흐름이었잖아요. 네, 수급 그렇죠. 변화는 어땠습니까, 최근? 최근에 외국인들 매수세가 들어온 걸 보면 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네. 당일날 매수 금액의 거의 절반 이상을 다 그 두 종목으로 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 반도체 업종에도 몇 가지 이슈들이 좀 있었는데 지난주 후반에 마이크론의 이제 히로시마 팹의 정전이 일어났다라는 이슈가 좀 있었죠. 그 부분이 있었고 TSMC가 생각보다 우리는 업황 괜찮다라고 향후의 실적에 대한 전망치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하는 이러한 이슈들도 있었고요. 오늘은 또 하이닉스까지도 어제 오늘 이슈가 있죠. 지금 반도체 공장 증설하는 신규 투자를 조금 보류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마이크론과 하이닉스의 이러한 이슈들은 반도체의 공급을 어느 정도 좀 보수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반도체 메모리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우리가 수요를 어떻게 건드릴 수 없다면 공급을 컨트롤해서 반도체 시황을 좀 만들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이 반도체 수급 쪽으로 낙폭 과대 상황에서 좀 네.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제가 이제 한번
연초 이후에 어떤 포지션을 보이고 있는지 그림을 한번 그려와 봤는데요. 자, 삼성전자 먼저 한번 보시죠. 많이 팔아왔죠. 특히 연초 이후에 3월, 4월 달부터 계속해서 팔던 외국인들이 8조 정도를 팔았는데 오른쪽 하단부를 보시면 최근에 약간 돌아서고 있죠. 살짝 올라가네요. 네, 이게 이제 최근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쪽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저러한 차트 흐름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네. 같고 그 오른쪽에 개인을 보시면요. 네, 개인이 주구장창 샀죠. 네, 개인만 지금 사다가 오히려 개인들이 이제 주춤하네요. 네, 최근에는. 오히려 살짝씩 팔기 네. 시작하셨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흐름이 삼성전자의 바닥을 좀 만들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아쉽긴 한데. 한편으로는 씁쓸해요. 네, 안타깝긴 한데 그런 흐름인 네. 것 같고요. 자, 하이닉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 움직임을 한번 보시면 하이닉스도 오른쪽 하단부를 보시면 최근에 외국인 수급이 가파르게 들어오면서 누적 순매도 포지션이 축소가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안타깝게도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몇 가지 이런 이제 뭐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의 자금의 흐름, 그다음에 반도체 섹터의 몇 가지 뉴스들, 그리고 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밸류에이션이 최근 외국인 수급에 들어오게 한 요인이 아닌가라는 생각인데 삼성전자 왼쪽과 하이닉스의 이 차트는요, 노란색은 시가총액을 그려놓은 거고, 검은색 그림은 이제 자본 총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즉,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가총액과 순자산이 붙은 것은 PBR 1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노란색 그림이 검은색 그림 아래로 내려온 것은 PBR 1배 아래로 떨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죠. 과거 22년 동안의 흐름을 보시면 거의 PBR 1배 전후가 뭐 장기적으로 바닥권이었음을 알 수 있고 최근에 하이닉스 그림도 보시면 0.9배까지 갔다가 지금 반등을 주고 있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아마 밸류에이션 부분도 외국인들의 수급을 좀 자극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네.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PBR 기준으로도 보면 거의 하단부에서 지금 통과를 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만약에 저점을 통과했다면 시가총액 1위와 3위를 이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수도 이 정도 선이면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잡은 게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리스크 요인도 분명히 있죠. 챙겨봐야죠. 네. 뭐가 있을까요? 네, 리스크 요인을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우선 중국 쪽이 조금 걱정거리인데요. 제가 지난주 우리 방송에서 코로나가 다시 이제 재확산되니까 네, 휴마시스라든지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렸는데 맞아요. 중국도 이 코로나 확산에 따라서 혹시라도 재봉쇄가 좀 강화가 된다면 이 반도체의 이 적체 현상이 심화될 수 있고 재고가 더 좀 증가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조금 걱정거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국의 이제 금리도 조금씩 지금 올라가는 그림을 나타내고 있는데 중국의 금리가 올라가면 이 부동산 쪽의 부분이 조금 건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된 기업들이 혹시나 안 좋은 뉴스가 나오는지 이 부분들을 중국 쪽은 좀 체크를 당분간은 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탈리아 쪽 이야기입니다. 유로존 쪽에 약간 분열 조짐이 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오늘과 내일 정도에 아마 드라기 총리 사임 관련해서 이슈가 이제 좀 나올 것 같은데요. 이게 ECB에서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 분명히 이제 남유럽 힘든 국가들은 좀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연정이 붕괴된다든지 남유럽에 이제 문제가 확대되면 전반적으로 시장에 좀 불안감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염두를 해두시는 리스크 요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오늘 밤에 관련 이야기가 전해질 예정인가요? 21일에 이제 21일에 20이 이제 통화정책회의가 열리고 네. 드라기 총리와 관련된 부분은 내일 20일 유럽 시간으로 22일에 관련된 내용이 이제 결정이 될 것 같아요. 네. 이번 주는 지난주는 사실 미국 쪽에서 나오는 경제 지표나 관련한 이벤트에 이제 눈을 돌렸다면 이번 주는 유럽에서 통화 정책과 관련한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또 드라기 총재 사임 관련해서 또 요거가 이슈가 되면서 또 유로화가 또 막 최저치로 그렇죠. 막 떨어지곤 했었잖아요. 네네. 이 결과가 또 어떻게 나오는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환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요. 이제는 요거 좀 봐주세요. 네. 우리 이제 국내에서는 우리가 살펴볼 만한 이슈가 제닛 옐런 재무장관의 네. 방한. 요것이 이제 화두입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은 1311원대. 과연 우리가 원하는 한미 통화 스와프 관련한 이야기, 한미 통화 스와프의 티귿이라도 좀 나와라, 언급되라, 뭐 이런 네. 이야기까지 또 나오고 있던데요.
그 또 일각에서는 그거 너무 그 가능성이 낮다 뭐 이런 지적들도 있고요.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은 저희 기대감만 있는 것 같아요. 제 네, 생각에는 네. 조금 전에 이제 마곡의 사이언스 파크를 방문했을 때도 네. 기자분들이 이제 질문을 좀 하셨거든요. 네. 했는데도 옐런 재무장관께서 그냥 아무 대답 없이 그냥 네, 지나가셨거든요. 네. 그러면 아마 이야기가 우리가 기대했던 이야기가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좀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딱히 저희는 이제 기대감이 우리는 가지고 있지만 혹시라도 여기서 코멘트가 안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은 염두를 좀 해두셔야 될 것 같고 그래도 체결이 된다면 지금처럼 이제 강달러가 이제 심해지면서 뭐 급격하게 외화 유출이 되는 이런 부분들은 좀 심리적으로 막아줄 수 네. 있는 그런 부분이 될 텐데 어쨌든 이거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참 애매한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아요. 뭐 진짜 뭐 길지 않다면 뭐 서너 시간 안에는 네. 또 관련한 코멘트가 전해질 수 있기 때문에 또 임 팀장님의 촉이 워낙 살아계셔서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좀 질문 드려보는데요. 그러면 이거 네. 말고 지금 미국의 목적은 방한 목적은 옐런 장관의 목적은 우리와의 동맹이지 않습니까? 네, 네. 반도체든 뭐 전기차든 뭐 등등해서 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어떤 아이디어를 좀 가져갈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반도체 쪽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는 이야기가 칩4 동맹 뭐 이렇게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과 대만 그리고 한국과 같이 이렇게 좀 동맹국들이 조금 이제 뭉치자라는 이야기거든요. 누구를 이제 중국을 약간 배제하고 우리끼리 좀 동맹을 강화하자라는 이야기인데 미국에서 좀 압박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8월까지 동맹에 이제 참여할 건지 말 건지 빨리 대답을 해달라라고 아주 강하게 지금 저희를 좀 몰아붙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애매한 입장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동맹에 맞서 만약에 빠질 경우에는 우리도 살짝 이제 미운 우리 좀 털이 박힐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ASML과 같이 미국의 이제 좀 반도체 장비주들한테 저희가 첨단 공정에 들어가는 장비는 대부분 수입을 해오고 있는데 네. 그 부분을 우리한테 아마 좀 안 줄 수 있는 약간 그런 가능성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런 첨단 장비를 또 받기 위해서 우리가 참여를 하자고 하니 중국에서 지금 미리 또 경고를 하고 있죠. 거기에 참가하면 한국 기업들은 타격이 불가피하다. 뭐 이렇게 또 중국에서는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참 이게 결정하기가 참 애매한 상황인데 이 또한 옐런 재무장관이 방한을 해서 관련된 칩4 동맹과 관련해서는 또 내용을 설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아마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야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우리가 또 논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맞아요. 싶고요. 배터리 관련된 부분은 아무래도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 방한을 해서 유일하게 방문한 기업이 지금 LG화학이거든요. LG화학을 방문한 이유가 아무래도 한미 관련된 이 배터리 동맹 이 부분을 강화하려는 포석이다라는 생각이고 지금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이슈가 있었죠.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에 지으려고 했던 공장에 대해서 재검토에 들어간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앞두고 지금 이렇게 이제 좀 LG화학에 방문했다라는 것은 미국 배터리 공장에 대해서 뭔가 인센티브를 줘서 투자를 좀 재개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좀 키울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배터리 부분은 조금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앞서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지난주 우리가 이 시간에 코로나 재확산 이슈가 있다며 관련한 종목으로 휴마시스 한번 보자라고 네네.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계속 이제 제가 민 팀장님 촉이 살아있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어떻게 그 와중에 또 휴마시스로 한 주간의 수익이 또 이렇게 나나 싶어가지고요. 또 이제 대충 옆에서 이렇게 계산기를 두드려보고 있으니까 한 네. 20% 넘는 수익이 한 주 만에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이 오늘 가지고 오신 관심 종목은 뭘까 또 이제 궁금해지는데요. 오늘 관심 업종은 무엇입니까? 일단 요거부터 공개해 주세요. 네, 일단 그 배터리긴 배터리인데 폐배터리 쪽을 한번 네. 단기적으로 한번 볼만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가지고 네. 왔습니다. 네. 네. 전기차 시장이 이제 성장하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더 뻗어나갈 시장이 바로 폐배터리 시장이라고 하죠. 네. 왜 우리가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 민 팀장님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공모가 한참 진행 중이죠. 이 성일하이텍이라는 기업이죠. 네, 진짜 핫해요. 네, 지금 상당히 핫한 분위기입니다. 2차 전지 재활용 기업으로서 일반 청약 첫날 1조 3천억에 달하는 자금을 이제 끌어모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상당히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반 청약에 앞서서 기관들 대상으로 수요 예측을 했었는데 네. 이게 또 국내 증시 사상 최대 또 경쟁률을 기록했다. 그랬다면서요? 뭐 그러한 이슈도 있었죠. 네. 그래서 일반 청약 하시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훨씬 더 아마 관심이 커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고 이 기업은
28일 날 이제 코스닥에서 상장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성일 하이텍이 상장되기 전까지는 아마 그 기대감이 좀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이 성일 하이텍은 2차 전지에서 주요 금속을 추출해내는, 그래서 재활용하는 폐배터리 전문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이 폐배터리 관련된 재활용 관련 기업 중에서는 기술력과 뭐 생산력 중에서는 뭐 좀 앞서 있다라는 평가를 지금 시장에서는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기업이 만약에 흥행을 하게 될 경우에는 폐배터리 관련주에 대한 테마가 좀 단기적으로 커질 수 있는,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한번 투자 포인트로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움직임이 조금 일부 먼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뭐 네. 에코프로라든지, 맞아요. 그리고 이제 또 다양한 기업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 코스모 화학이라는 기업도 있고요. 네. 자, 에코프로 중에서, 에코프로 그룹 계열사 중에서 리사이클 계열사가 있는데, 에코프로 CNG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이 회사가 포항에 있는 포항의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을 지금 증설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으로 좀 이 부분과 관련된 그룹 계열사가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 에코프로 CNG가 뭐 하는 회사냐면, 제조 과정에서 나온 불량 배터리가 있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용 후에 또 쓰다가 남은 배터리가 있을 텐데, 이러한 폐배터리에서 니켈이라든지 리튬과 같은 광물을 추출해서 배터리 소재 원료로 다시 공급하는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도시광산 이야기들 많았죠. 그래서 스마트폰에 또 분해해서 거기에서 네. 다시 금속을 네. 빼내서 보내는 이러한 사업인데, 이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2분기에 지금 표를 보시면 한 1,700억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500% 가깝게 성장하는 그런 그림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밸류에이션을 한번 봐줘야 되는데, 이 에코프로의 가장 핵심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계열사는 에코프로 BM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근데 에코프로 BM이 지금 시가총액이 한 11조 정도 되죠. 11조 정도 되는데, 에코프로가 이 회사의 지분을 약 46% 정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한 뭐 4조에서 한 5조 정도 지분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도 이제 지주회사니까 일정 부분 할인한다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에코프로의 시가총액이 약 2조거든요. 그러면 거의 에코프로 BM 하나의 지분 가치 정도만 지금 약간 반영이 되어 있는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성일 하이텍과 관련된 모멘텀도 있는 과정에서 이 저평가된 부분도 있다 보니까 기관과 외국인들이 최근에 좀 양매수가 좀 집중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가총액이 최근에 이제 주당 7만 원 아래까지 떨어졌기도 했었는데, 거기가 시가총액이 한 1조 5천억 정도 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면 뭐 에코프로 BM의 지분 가치도 훨씬 못 미치는 정도 수준이었던 거죠. 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오늘은 이제 이미 주가가 조금 상승하고 있어서 조금 아쉬운데요. 만약에 시장에 혹시나 뭔가 뭐 유로존 이슈라든지 네. 중국의 이슈라든지 이런 이슈로 시장이 흔들려서 조정을 좀 준다면 좀 중장기적인 바닥은 한 7만 원 아래가 탄탄한 바닥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위로는 9만 원 위를 좀 한번 보셔도 되지 않을까. 성일 하이텍 이슈와 맞물려서 그런 부분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폐배터리 관련주 중에서는 일단 에코프로가 좀 재평가 기대감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팀장님 최근 들어서 하루 변동성도 굉장히 크고, 네. 그리고 올라갈 때는 확 올랐다가 밀릴 때는 또 뚝 떨어지고 약간 이런 흐름을 좀 보여줘요. 네, 맞아요. 네네. 그래서 뭐 좀 눌림이 나온다면 한 지금 현재 구간이 한 86,000원대거든요. 네네네. 한 어느 정도 선이면 접근을 이게 이제 한 번씩 흔들리는 이유가 예. 에코프로 BM이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이제 무상증자 물량이 많이 상장이 됐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매도가 나오면서 에코프로 네. BM이 흔들리니까 네. 에코프로도 같이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제 음봉이 나온 자리가 있을 거예요. 네, 그죠? 네, 네. 어제 네. 음봉이 나온 시가가 있을 텐데, 제가 정확하게 그 시가를 그거를 지금 기준으로 한번 볼까요? 네네네 한번 시가를 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어제 음봉의 시가 부근까지 혹시라도 뭐 좀 흔들림이 나온다면 거기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저가로 분할 매수로 조금 네, 가담해 네. 보셔도 괜찮은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좋습니다. 가지고 어제 있습니다. 시가를 보니까 8,400원, 거의 8만 원대 네. 초반. 8만 원 선 초반인데요. 거기까지 좀 조정이 나온다면 네네네. 한번 조금씩 담아볼까요? 네. 폐배터리 관련한 수혜가 예상되는 종목으로 우리는 에코프로를 주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접근 아니고요. 조금 여유 있게 한번 흐름 한번 쫓아가 보시죠. 자, 오늘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 팀 민재기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